미국의 긴축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1,400조에 달하는 이 가계부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실은 뭐 가계부채 몫은 뭐 네. 전임 대통령 문제도 있다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1,400조를 육박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자산을 축소하겠다 알겠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좀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적정할 것 같은데요. 잠깐 이게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어저께 제니 옐런 의장이 새벽 3시에 발표했던 그런 스크립트를 FMC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몇 마디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니 옐런 의장이 어제 굿 애프터눈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통상 기준금리가 1%에서 4분의 1이죠. 1%에서 1.25%로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코미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준에서 기본 색깔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계속 강세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2%가 된다면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동결로 했고요. 가장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들이 밸런스 시트입니다. 밸런스 시트를 우리가 보유자산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어떤 기사를 보면 뭐 대처대조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통상 보유자산을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라는 개념은 결국 FMC죠. 어떤 결정했냐면요.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줄이기로 했다. 이런 어떤 입장을 좀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밸런스 시트를 얼마나 줄이냐면요. 지난 시기에 이게 1조 4천억 달러에서 현재는 4조 5천억 원 정도가 5천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얼마나 줄일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의 끝에 있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상당히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허리케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연준에서는 이번 허리케인 어떤 충격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합의 그리고 LRMA인데 한국으로는 어마 그리고 미국에는 얼마 이렇게 좀 표현이 엇갈린 표현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마 그리고 마리아 이런 어떤 허리케인의 충격에 있어서 어떻게든 좀 성장점이 상당히 좀 3분기 때는 둔화됐다. 하지만 4분기나 이후에는 좀 좋아지고 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어제 발표된 FMC 때 기본적 스크립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으로 좀 돌아오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빠르면 12월 달 올리겠다는 기본 팩트는 뭐냐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허리케인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어떤 확신 속에서 올릴 수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뭐 한국 시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기준금리가 1%에서 1.25에서 미국이 12월 달 아직 확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0.25니까 1.25에서 1.55로 올리게 된다면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올라가는 역전현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A은행, B은행 보실 때 통상 금리 가지고 보시죠. 똑같은 조건과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라면 기본적으로 금리를 많이 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생리인데요.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조건문입니다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된다면 지금 페이퍼들은 한국에 들어온 모든 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질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논리적인 어떤 평가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아직까지 설랑설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금통위는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앞서서 어떻게 보면 1,400조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기준금리가 한국이 금리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1,400조에 대해서 그만큼 1% 조금이나 올리더라도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출이자나 이걸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그만큼 1,400조라는 부분이 적정한 생산 라인에서 이렇게 돈이 1,400조가 아니라 결국 뭐 전세가 올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생계와 관련돼서 자금이 많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한국의 어떤 디폴트 즉 가계 위험 관련돼서 부담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통위가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해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경제가 좋아진다면 기준을 올릴 수 있겠죠. 다만 최근 들어서 북한발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추석도 좀 다가오지만 우리가 추석 기간에 북한이 또 어떤 미사일을 들었지 또한 여러 가지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한미 FTA 재협상 이런 것을 계속 좀 추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 이런 부분 관련돼서 경제적인 보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한 한국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가계금리 때문에 금리 올리지 못한다면 결국 또 다른 고민이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 이런 부분들 부담이 있어서 제가 볼 때 한국의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예상보다 한국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뭐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당히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금통의 고민들이 이 시각 현재 시장에 좀 녹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